안녕하십니까, 대방사TV입니다. 요즘 농업에서 농업용 드론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정도의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하는데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드론 가격에 상식을 깬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10m급 농업용 드론 H4A라는 제품입니다. 연습 삼아 처음 연습용 농업용 드론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 기존 드론의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 큰 드론의 운영이 부담되어 작은 드론을 찾으시는 분, 큰 기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제초제나 좁은 면적에 사용하기 위한 서브 기체가 필요하신 분, 가성비 드론,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 편리성까지 모두 잡은 H4A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4A의 첫 느낌은 심플함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H4A는 폴딩 사이즈 가로 50cm, 세로 65cm에 높이 57cm로 굉장히 심플한 사이즈로 보관이나 이동이 참 편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작업 사이즈의 경우 풀업을 펼쳤을 때 좌우 178cm, 앞뒤 135cm로 풀업을 접지 않고도 방제 차량에 딱 들어갑니다. 작업 시 와류를 감소시키며 하양풍을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휠베이스를 보여줍니다. H4A는 자체 중량이 10kg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가볍고 배터리를 포함해도 12에서 13kg 정도로 가벼워서 누구나 쉽게 드론을 이용하고 부담 없이 비행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폴딩 시 승용차 트렁크에도 쉽게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심플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준비해서 빠른 방제를 나갈 수 있는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좁은 면적이나 간단하게 추가 살포를 원할 때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H4A를 구매하는 데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4A의 프레임을 살펴보면 수평형 트러스 구조로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하게 각 부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작은 기체임에도 특이하게 대형 기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밴딩 구조의 랜딩 기어는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폴딩 방식은 기존의 다이얼 방식을 채택하여 원터치 방식에 비해 조금 아쉽지만 이중 나사 구조로 5바퀴에서 6바퀴 정도면 잠글 수 있어 막상 사용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종 드론의 특성상 감량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봤지만 원터치 방식이 편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네요. 하지만 기존 10m 제품들보다 진보된 구조로 배터리의 경우에도 상부에 배치되어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쉽게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며 탄성이 있는 소재로 배터리를 고정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늘렸습니다. 전체 모듈형 구조로 정비 편의성이나 유지보수 문제도 역시 준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4A는 기존의 10m 드론들보다 높은 48V의 파워 시스템으로 작지만 살포 작업 시에도 여유 있는 파워를 보여줍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X6 계통의 모터와 풀업의 스펙이 좀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최신의 고효율 모터를 채용해서 기존 드론들보다 가볍고 높은 성능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은 분당 최대 5리터까지 살포가 가능한 브러쉬리스 펌프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노즐은 기본 4개가 장착되어 사이즈는 작지만 농업용 드론으로서 분사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2.2kg이며 1회 방제 시 1000평에서 1200평까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10m까지 2회 살포가 가능하며 생각보다 충분한 비행시간이 확보되어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기준에서 활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 H4A는 특히 방제도 가능하지만 론스타, 오복, 마세트와 같은 초기 제초제는 물론 카운실, 완결판, 쓰리백과 같은 중기 제초제를 살포하는 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초기 제초제의 경우 300평당 400ml 한 병이 들어가는데 논면적이 3000평이라고 가정하면 제초제 4리터를 살포해야 하는데 살포량이 적어 물을 조금 희석해 총 5리터를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5리터를 한 번 살포하는데 전력을 약 1V 정도만 소비하여 배터리 만충 상태에서
숙련자 기준 5번에서 최대 7번까지 살포할 수 있어 최대 2만 평까지도 살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숙련자 기준이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0평에서 12,000평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배터리를 구매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필지가 작게 나눠져 있는 지역이나 다량이론 같은 좁은 면적에서 활용도가 특히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H4A는 전반적으로 10L급으로서 꽤 준수한 작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쉽게도 비료 살포기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 10L급에서 무게나 구성을 생각하면 비료 살포 부분은 효율이 딸려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기본 12셀 12,000mAh 배터리를 권장하고 좀 더 긴 비행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14셀 16,000mAh를 사용하시면 보다 충분한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H4A는 진보된 3세대 FC가 적용되어 비행 안정성과 비행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동 방제는 물론 반자동 AV 모드, 타점식 완전 자동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드론이지만 5인치 화면에 HCB 조종기로 직관적으로 실시간 드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설정값을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으며 1080급 화질의 FP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를 통한 눈끝 확인 등 보다 편리하게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입니다. 10L 약재 탱크의 드론 본체와 5인치 LCD 내장형의 HCB 조종기, 12셀 12,000mAh 배터리 4세트, 전용 충전기 1개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세트 구성 가격이 500만원 중반대로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대의 드론입니다. 세트 가격을 역으로 환산해도 500만원대 정도의 가격이면 거의 직구 중국 가격과 비슷한 가격일 것 같은데요. AS나 부품 수급을 고려하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H4A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0,000평 이하의 소면적이지만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편하게 농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 두 번째, 좋은 드론을 구매하기 전에 연습을 하기 위해 저렴한 드론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이미 드론은 있지만 활용면에서 작은 사이즈의 드론까지 추가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H4A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서TV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찐 가성비와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H4A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H4A 경우에는 입재 살포기를 지원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입재 살포까지 가능하고 모터가 6개로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가격은 저렴한 헥사콥타 드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작은 사이즈에 비행 안정성이 좋은 헥사콥타 드론을 찾으시는 분, 과거 10m급 MG1 시리즈나 E610, G410으로도 충분히 농작업을 이어오시다가 드론의 노후화로 인해 조금 저렴하게 기변을 생각하시는 분, 큰 드론의 운영이 부담되어 작은 드론을 찾으시는 분, 큰 기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제초제나 좁은 면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체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의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성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모터가 6개로 헥사 타입의 비행 안정성까지 높이고 정말 긴 작업 시간에 놀라운 배터리 효율성까지 뛰어난 2025년 신제품 H6A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드론의 개발 트렌드가 모터가 4개인 쿼드 타입을 주로 개발하다 보니 헥사 타입이 조금 오래전에 개발된 드론들이 대부분이어서 배터리 효율성과 작업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6셀 배터리 2개를 꼽아서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H6A는 드론 무게만 12kg의 가벼운 무게지만 대형 드론에서 많이 채택하는 수평형 트러스 구조로 심플하고 간결하게
각 부품들이 배치되어 있고 랜딩 기어가 기존 E410, G410과 같은 10m급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립 구조가 아닌 알루미늄 밴딩 구조의 일체형으로 내구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시스템은 불편하게 6셀 배터리 2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AS1506 플러그에 12셀 48V의 배터리를 한 개만 연결하면 되어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보유하신 6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커넥터만 별도로 구매하시면 기존 보유하신 6셀 배터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폴딩 방식은 H6A도 아쉽게도 원터치 폴딩 방식이 아닌 다이얼 방식이지만 그래도 이중 나사 구조로 쉽게 카본암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론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H6A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실용성 있게 목적에 맞게 딱 설계를 해서 그런지 군더더기가 없을 만큼 정말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AES가 가능한 점도 H6A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H6A는 론스타, 탑스타와 같은 초기 제초제, 카운실, 완결판과 같은 중기 제초제에 유제나 액상수화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입제 타입의 카운실 입제와 같은 제초제나 안빌 입제, 키타진 입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에 살포하기 위한 입제 살포기로 활용도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사그란 프로퍼먼과 같은 후기 제초제와 작은 면적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후기 방제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은 분당 최대 5리터까지 살포가 가능한 브러쉬리스 펌프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노즐은 총 4개가 장착되어 사이즈는 작지만 농업용 드론으로서 분사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4.9kg이며 1회 방제 시 권장 살포량은 10L이며 1회 방제 시 최대 1000에서 1500평까지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모터가 6개인 H6A는 작업 효율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대형 드론 전문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드론은 작지만 정말 배터리 효율성은 큰 드론 못지 않습니다. 자, 이제 9분 정도 비행했는데 아직 1차 금고 안 들어왔는데요. 이제 곧 1차 금고 값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1차) 들어왔고요. 11분 정도 비행했습니다. 비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충 배터리 기준으로 물을 넣지 않고 호버링 시 3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도 분사를 하지 않고 비행만 해도 10분 이상 넘게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긴 비행 시간을 원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처음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드론 자격증 학원에서도 안정적인 비행감, 높은 배터리 효율성에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학원용 일정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안전성 인증까지 다 받아놨다고 합니다. 비행 기어 시스템은 B사의 3세대 FC로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통해 수동 방제는 물론 반자동 AB 모드, 타점식 완전 자동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H6A는 심플한 모듈형 설계로 빠른 수리가 가능하며 유지관리 등 정비성이 정말 좋습니다. 부품 또한 국내 최대 농업용 드론 회사에서 부품을 공급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성비 드론이지만 5인치 화면에 H12 조종기로 직관적으로 실시간 드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설정값을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으며 1080급 화질의 FPV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를 통해 눈끝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드론으로서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H6A 10리터 약제 탱크의 드론 본체와 5인치 LCD 내장형의 H12 조종기에 12셀 16,000mAh 소프트백 배터리 4조, 전용 충전기 1개, 비료 살포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70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대의 드론입니다. 소형 농기계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곧 농기계로도 등록될 예정이니
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H6A를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작 기준 10,000에서 한 2만 평 정도 재배하시면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농작업을 하고 싶은 농업인분들. 두 번째, 날개가 4개보다는 비행 안정성이 높은 6개짜리의 저렴한 드론을 찾으시는 분들. 이미 드론이 있지만 작은 사이즈의 이동성이 편리한 드론까지 추가로 구매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딱 적합한 드론이 H6A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좀 특이한 드론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신생 드론 제작사인 슈테크사의 슈퍼X 1.6입니다. 슈퍼X 1.6은 25kg 미만의 2종 농업용 드론입니다. 콤팩트한 기체 사이즈의 편의성과 넓은 작업 확장성을 겸비한 1인 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오퍼레이터 스타일의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마치 예전에 농업용 2종 드론의 패러다임을 바꿔놨던 베스트셀러인 G10을 연상시키게 하는 스펙과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슈퍼X 1.6은 기존 2종 드론의 스펙을 완벽히 오버하는 작업 성능과 콤팩트한 사이즈, 가벼운 무게, 퀵 릴리스 타입의 탈착식 약제 탱크, FPV 카메라, 고성능 FC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장착하고도 50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어필하는 드론입니다. 슈퍼X 1.6의 세트 가격은 슈퍼X 1.6 드론 본체, T12 조종기, 퀵 릴리스 타입의 약제 탱크, 다간 1500 충전기, 12셀 퀵 차징 스마트 배터리 4조 기준에 860만 원이고요. 배터리 구성을 소프트백 배터리로 변경할 경우 82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쓸만한 구성과 성능의 완제품 드론 구성 가격이 감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의 조립 드론 가격으로 완제품 드론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슈퍼X 1.6은 EFT사의 G 시리즈 계열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론입니다. EFT사의 G 프레임의 경우 모터의 구성, 액세서리류의 구성, 그리고 세팅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드론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세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드론이 되기 때문에 세팅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독립된 모델로 봐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FT사의 G416 프레임으로 슈테크에서 제작한 슈퍼X 1.6의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슈퍼X 1.6 리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 두 번째 파워 시스템,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다섯 번째 스프레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Z30과 같은 트러스 구조로 큐브 형태의 사출 플라스틱을 적용하여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진동을 억제시켜주는 일체형 프레임입니다. 이전 세대인 E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2세대로 넘어오면서 프레임의 구조 및 강성은 상당히 진보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구성과 신뢰성 부분이 E 시리즈에 비해 진보되었으며 정비성을 고려한 설계와 직관적이고 간결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프롭을 다 폈을 때 좌우폭은 프롭 끝에서 끝까지는 2m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방 후방 프롭 다 끝까지 길이는 한 1m 60cm 정도 됩니다. 모터 축간 좌우폭은 1m 3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뒤는 850cm입니다. 그래서 좀 좌우 폭에 비해서 앞뒤 모터 축간 거리가 좀 짧은 편인데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프롭을 기존에 많이 보시던 2협짜리 프롭이 아니고 3협짜리 프롭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이 프롭 포지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만약에 뭐 잡초나 그런 것들이 자라있는 공간에서도 뭐 걸리지 않게 이륙이 가능하고요. 비료를 부을 때도 이 통이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를 구부린다던가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서서 이 상태로 바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료를 넣으실 때 좀 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폴딩 방식 체형으로 폴딩 시 가로 475mm, 세로 730mm로 폴딩을 하면 부피를 1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보관 시 굉장히 콤팩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장착도 편리합니다. 기존 E 프레임의 경우 배터리 교체 시 약간 무릎을 꿇고 밑에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슈퍼X 1.6은 바로 위에서 배터리를 넣고
전원 커넥터를 꽂으면 됩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사실 EFT사의 G프레임은 10에서 16m급 드론을 위한 프레임으로 X6 또는 X8 콤보 모터를 조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G610 기준 권장 출력은 27km, 맥스 44km, G410 기준 권장 출력은 27km, 맥스 60km입니다. 일종 드론인 G616의 경우 권장 출력은 38km, 맥스 90km로 세 가지 형태의 프레임을 세팅하여 제공하지만 슈퍼X 1.6의 경우 특이하게 다이아미터 90mm의 고출력 모터를 사용하고, 이 구성은 사실 G프레임보다 더 큰 모델인 G420에 적용되는 파워 시스템의 형태인데요. 짧은 휠 베이스를 3엽 프로브로 극복한 형태로 기존 G610과 G410 형태의 권장 구성 프레임 형태보다 약 30% 이상 증가된 파워와 페이로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농업용 드론의 경우 프레임의 성능이 받쳐져야 제 성능이 발휘되고 앞서 이야기한 파워 시스템의 오버스펙 부분에서의 이점이 발생되는 상황이지만, EFT사의 G프레임의 경우 10에서 16L급까지 세팅이 가능한 프레임이고, 실제로도 X8 모터 6개를 활용한 G616 세팅을 권장하는 만큼 프레임의 내구도나 성능은 고출력 모터의 성능과 출력 부분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스펙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슈퍼X 1.6은 B사의 아그리 계열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확인해본 결과 한글 언어팩과 음성 안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의 기능 활성화에서 일반 인터내셔널 버전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제2사의 농업용 FC 시리즈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어 최적화 부분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매끄러운 한글 번역으로 사용 시 굉장히 편하게 인터페이스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정보 없이도 쉽게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제2사는 아직도 한글 최적화 부분에서 좀 인색하니까요. 또한 비행 조종감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여하튼 좀 독특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슈퍼엑스 1.6의 대략적인 권장 출력은 44km이고 최대 출력은 88km 정도로 확실히 이종 드론 중에서는 파워 시스템에서 오버스펙을 가지는 드론입니다. 기체의 무게와 모터 출력 및 추력을 확인해보면 이 드론은 이종 드론이지만 16km 이상의 페이로드도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드론에서 페이로드 성능은 곧 작업 성능과 직결되고 여유 있는 출력은 비행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슈퍼엑스 1.6은 특이하게 3엽 프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32118의 카본 플라스틱 프로브를 사용하며 이 3엽 프로 시스템 활용으로 조금 짧은 휠 베이스를 극복하고 보다 콤팩트한 기체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슈퍼엑스 1.6의 비행 시간은 공기체 기준 18분, 약 10m 기준 퀵 차저 배터리 한 조로 2회에서 3회는 충분히 살포할 수 있는 작업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물론 22,000mAh의 일반 소프트백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정말 괴물 같은 런타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터리는 퀵차지 스마트 배터리와 일반 소프트백 배터리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 가격은 슈퍼엑스 1.6 기체 구성인 드론, 조종기, 약재 탱크와 다간 1500 충전기에 12셀 퀵차징 스마트 배터리 4조까지 해서 860만원이고, 소프트백 배터리 구성 시 같은 4조 기준으로 8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3엽 시스템은 입재 살포 시 굉장히 큰 베네핏을 제공한다는데, 이 장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입재 관련 설명에서 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더 스프레이 시스템. 요즘은 액상 작업보다 오히려 입재 작업이나 비료 살포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농가들이 가장 꺼리고 힘들어하는 작업이 바로 비료 살포 작업이나 입재 살포 작업이니까요. 슈퍼엑스 1.6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입재 작업입니다. 먼저 20m 부피를 제공하는 입재 살포통을 지원하며 센터에 자리 잡은 넓은 투입구는 비료나 입재 투입을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사실 비료 작업 시 비료의 투입이 가장 힘든 작업인 만큼 손쉬운 비료 투입 작업은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비료 살포 투입구까지 높이는 약 70cm로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비료 투입 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용 스트레이너를 제공해서 비료에 뭉쳐있는 부분을 걸러주는 작업이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입재 살포 시스템은 EFT사의 베스트셀러인 최신 V2 입재기를 적용하였고, V2 입재기 살포는 360도 회전하면서 입재를 살포하여 굉장히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살포폭은 대략 8에서 10m 정도이며 20kg 비료 기준에서 1분 이내로 살포가 가능합니다. 입재 작업 시 3엽 프롭은 추력 대비 하향풍의 발생 면적을 좁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료 살포 시 하향풍에 의한 방해를 줄이고 하향풍에 의한
입재 분사 저해를 최소화해서 보다 넓은 살포폭과 살포 균일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비료 등 입재 작업 시 가장 문제되는 점 중에 하나는 입재의 산파, 즉 랜딩 기어나 작업 중 고도 하강 시 입재가 프로펠러에 맞아 프롭이 손상되는 증상이 발생되는데, 슈퍼엑스 1.6의 3엽 프롭은 프롭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비료가 튀어서 맞는 면적이 적고 충격이 강한 소재로 제작된 프로펠러로 입재에 맞아도 파손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해본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료 작업에 의한 파손이 거의 없다고들 하십니다. 또한 산파 방지 가드와 입재 작업이 많은 분들의 경우 입재 전용 랜딩 기어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슈테크에 문의하셔서 변경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재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은 최대 분당 5리터를 살포할 수 있으며 4개의 노즐대를 제공하는데,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살포폭은 요즘 나오는 대형 드론과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효 살포폭은 약 한 4m 내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엑스 1.6은 모터 축간거리, 즉 휠베이스가 짧고 파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산에 의해서 약재가 올라타는 증상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본 구성에 에어젯 스타일의 저비산 노즐이 구성되어 비산에 의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콩이나 감자 같은 밭작물에는 일반적으로 저비산 노즐보다 콘 노즐 같은 미세 스프레이 노즐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미세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해서 바람이 부는 날 작업한다면 짧은 휠베이스 때문에 약재가 올라타는 증상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콩이나 밭작물 방제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AFI에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긴 노즐대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엑스 1.6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3가지. 첫 번째, 퍼스널 오퍼레이터를 위한 2종 드론의 한계를 극복한 강력한 파워의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입니다. 슈퍼엑스 1.6은 2종이지만 2종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파워 시스템으로 비행 성능을 향상시키고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한 형태의 드론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여전히 콤팩트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1인 작업에 최적화된 드론이며, 혼자서도 간단하게 옮기고 이동하며 작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을 극대화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극강의 가성비, 합리적인 가격, 저렴한 유지 보수 비용. 비슷한 스펙의 저가형 드론들이 동일 구성에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슈퍼엑스 1.6은 저가 드론들 대비 200에서 많으면 4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용 드론 입문자분들이나 자가방지용으로 활용하시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드론 구조가 정말 심플해서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자가 정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EFT사의 드론의 특징 중 하나가 어디서든 쉽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웬만한 파손은 정말 저렴한 견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슈퍼엑스 1.6의 가격적인 부분도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외로 저는 슈퍼엑스 1.6은 정말 비료 살포와 궁합이 잘 맞는 드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재나 비료 살포 작업은 드론으로도 꽤 힘든 작업입니다. 비료 투입이 쉬워야 되고 기체는 가벼워야 합니다. 작업량과 작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파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슈퍼엑스 1.6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타격이 강한 프롭, 입재 전용 랜딩 기어와 산파 방지 커버와 방수 방진 시스템은 오히려 비료나 입재 작업 전용 드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적인 부분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비료 작업은 기체를 빨리 노후화시키기 때문에 부담 없는 기체 가격과 소모품 가격으로 인해서 입재 작업에 큰 메리트를 가져다 줍니다. 입재 작업 확장성은 분명히 슈퍼엑스 1.6의 큰 장점일 겁니다.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입재 전용인가? 1인 운영에 최적화된 가성비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도 3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프레임 소재 자체 이런 게 조금 저렴하다 보니 앞뒤 커버가 깨질 수 있습니다. ABS 소재의 특성상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크랙이 날 수도 있고 진동에 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조금 약해서 추락 시 파손 부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품 가격이 싸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점 두 번째, 살포폭이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프레임의 짧은 휠베이스로 인한 비행 성능은 3엽 프로브로 훌륭하게 커버했지만, 최신 기종이나 상급 기종에 비하면 휠베이스가 짧아서 살포폭이 좁은 건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포폭이 넓기로 유명한 AF사의 드론 중 유사한 파워 스펙과 비교할 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입에 살포통이 20리터인데 직접 사용하시는 농가분 인터뷰했을 때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비료 한 포가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10m급 이종 드론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정리해 보면 태생의 한계는 넘을 수 없지 않나. 짧은 휠베이스로 인해서 4m의 좁은 살포폭이 조금 아쉽습니다. 종합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10m급 이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슈퍼엑스 1.6의 가격, 성능, 편의성, 완성도, 하드웨어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성능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론 단품만 하면 500만 원대에서 시작되며 세트 구성 시 최저 820만 원으로 경쟁 제품 대비 2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7.8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사실 이건 2종을 넘는 스펙이고 비행 성능과 비행 품질도 좋았지만 이건 2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반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점을 주었습니다. 비교적 준수한 비행 성능과 여유 있는 파워를 갖추었지만 감점이 있기 때문에 제 점수는 6.7점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가벼운 무게, 콤팩트한 사이즈, 잘 정돈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탈착식 약재 탱크, 완벽하진 않지만 물 청소가 가능한 방수 방진 시스템, 입재 작업 시 편의 기능과 보호 기능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편리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7.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성도입니다. 준수한 디자인, 준수한 품질의 마감 상태, FC 설치를 비롯한 각종 내부 선정리와 커넥터의 댐 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나쁘지 않았지만 또 특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기준으로 6.5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트러스 구조의 크로스 폴딩 프레임은 기존 E 시리즈의 E410, E610 등과 비교했을 때 분명 진보된 것은 사실이고 더 견고해졌지만 그래도 소재적인 부분에서 A급 드론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부품 가격이 저렴하고 수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제 점수는 6.5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6.9점입니다. 별표 5개 중에 3개 반이 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저렴한 가격, 준수한 성능, 높은 편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드론인 것 같습니다. 이 종 중에서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구매 문의는 좌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슈테크사의 독특한 드론인 슈퍼엑스 1.6의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사TV입니다. 최근 농업용 드론들이 DJI T40, AF-FX X40, EFT Z30과 같이 대형화되면서 2종 드론 출시 모델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2종 드론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출시한 지는 조금 되었지만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서 완성도가 높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드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종 드론으로 폴딩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여 프롬만 펼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이 좋고 출시한 지 어느 정도 지나서 구매하신 사용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AF151의 2025년형 버전입니다. 제가 이 151 프레임 계열을 판매하고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2종 드론들 중에서 액재 작업은 물론 비료 작업까지 단연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AF151입니다. AF151의 가장 큰 장점은 고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2종 드론으로서 가장 많이 판매된 EFT, E프레임이나 G프레임, 최근 여러 채널에서 언급하는 MV20, MV16, 파낙스 시리즈와 같이 플라스틱 사출 프레임이 아닌 20m급 이상의 드론에 적용되는 고급 카본 프레임으로 강성은 높이고 무게는 경량화시킨 고성능 프레임에 이미 몇 번에 걸친 리뉴얼을 통해서 거의 고장이 없이 성능이 완성된 농업용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AF151 유저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은 나뭇가지나 전선줄에 걸려서 추락을 하더라도 프롬만 교체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기체가 튼튼하며 방재단에 소속되어 연간 사용량이 많은 헤비 유저분들의 경험상 불가피한 사고로 AS를 받아도
초기 성능이 유지될 정도로 내구성이 높아서 인기가 많은 드론입니다. 사후 관리를 위한 AS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아무리 많이 파손되더라도 AS 입고 시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F151의 가격은 옵션 장비의 부착 여부, 충전기나 배터리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0만원 중반에서 중후반이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의 성능과 구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형 AF151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파워 시스템,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다섯 번째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AF151의 프레임은 흔치 않은 데드캣 타입의 구조로 앞쪽 암대는 벌어져 있고 뒤쪽 암대는 길게 빠져 있는 형태로 전후 좌우 방향 회전이 빠른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카본 소재로 구성된 풀카본 프레임은 정말 가볍고 내구성이 높아 비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해서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놀라운 작업 능력 그리고 높은 배터리 효율을 발휘합니다. 카본이 농업용 드론에서 고급 소재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강성 대비 무게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 카본이 적합한 소재이긴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서 현재는 이런 카본 소재보다는 대부분 드론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EFT사의 E 시리즈나 JIS사의 MV 시리즈 프레임은 카본 대신 사출형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사출 형식의 플라스틱 소재는 무게는 무겁고 강성은 낮아서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카본 소재를 적용한 AF151은 강도는 높고 무게도 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AF151은 카본암과 프롭을 합했을 때 가로, 세로 모두 1980mm이며 모터 축간 거리는 총 1280mm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프롭 포지션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착륙 시에도 안정적이고 배터리 교체 및 약재 주입, 비료를 부을 때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탈착식 약재 탱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분의 약재통을 구매하시면 방제 작업 중 부사수가 미리 약통에 약재를 준비해 놓으면 약재 탱크를 교체해 주기만 되기 때문에 약재를 보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폴딩이 지원되지 않아서 보관 장소가 협소하신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높은 프레임의 강성과 내구성의 컨셉인 제품의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AF151의 파워 시스템은 다이아미터 96mm로 맥시멈 5000W 고출력 모터와 34인치 프롭을 사용한 효율적인 파워 세팅으로 약재를 담은 상태에서도 가볍게 이륙하고 안정적인 방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재를 놓고 이륙하는 것과 빈 기체로 이륙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프레임의 강성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본 프레임으로서 기체 강성이 좋고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종 드론들 중에서는 최상급의 비행 안정성과 작업 능력 그리고 높은 방제 효율성으로 배터리 한 조로 작은 면적의 경우에는 2, 3회까지도 여유롭게 방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B사의 아그리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한국어 음성 지원이 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펌프 출력, GPS 수신 상태, 배터리 전압, 작업 고도 등 농업용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설정 값을 쉽게 확인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동 방제는 물론 방제 효율성을 높인 기능형 AB 모드 방제, 타점식 자동 방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입니다. AF151은 이종 드론이지만 고급 소재를 적용한 프레임, 그리고 적절한 파워 시스템 조합으로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권장 배터리는 12셀 16,000mAh BMS 배터리이며 권장 배터리 적용 시 비행 시간은 공기체 기준 20분에서 22분대이며 페이로드 상태에서 약재를 살포하지 않고 최대 12분까지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한 개로 무난히 2, 3회 정도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작업 효율을 보여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12셀 22,000mAh 소프트팩이나 14셀 16,000mAh 소프트팩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비료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는 14셀 배터리를 선택하셨고, 보다 긴 비행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16,000mAh보다는 22,000mAh를 선택하셔서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권장 배터리보다 더 큰 스펙의 배터리를 사용해도 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그 드론의 프레임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AF151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유저분들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약재 탱크는 15리터이며 분당 최대 5리터를 살포할 수 있는 펌프가 장착되어 있고, 약재 비산이나 드론 위로 약재가 올라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듀얼 펌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드론이 전진 시에는 후방에서 약재가 나오고, 드론이 후진 시에는 전방에서 약재가 분사되어 약재 비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 주입구가 110mm로 와이드해서 약재를 편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AF151은 탈착식 구조의 약재 탱크로 비료 탱크와 교체가 매우 편리하며, 비료 작업을 할 때 권장 배터리의 경우 초보자분들은 한 20kg 기준 3포에서 4포, 숙련자분들은 최대 6포에서 7포까지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료 작업 시 입재가 비료에 맞아서 프로펠러를 손상시키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3파 방지 가드가 있어서 프로펠러에 입재가 튀어올라 파손되는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습니다. AF151의 장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미 기체 안정화가 이루어져 보장된 성능, 여러 차례 이루어진 리뉴얼과 성능 개선으로 기체의 성능이 안정화되어 장고장이 없고 검증된 성능으로 믿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전성 인증이 필요 없는 2종 드론이지만 1종 드론과 비슷한 작업 성능입니다. 풀카본 프레임 구조로 2종 드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작업 효율을 발휘합니다. 2종 드론을 원하시면서 높은 작업 효율을 원하신다면 AF151만한 드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가격과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AF151의 기본 세트 구성은 드론 본체, 조종기, 탈착식 15리터 약재 탱크와 다간 1500 충전기, BMS 12셀 16,000 배터리 4조, 그리고 비료 살포기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은 1000만원 중반부터 시작해서 중후반까지 카본 소재의 프레임 드론으로서 합리적인 가격의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카본 프레임의 내구성 높은 실용적인 드론. 딱히 단점은 보이지 않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폴딩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신의 탈착식 몰렉스 타입의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종합평점을 매겨봤습니다. 2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F151의 가격, 성능, 하드웨어, 편의성, 완성도 순서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평점 6점 이상이면 사용하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드론 본체, 조종기, 배터리 4조, 비료 살포기까지 포함한 세트 구성 시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제 점수는 8점입니다. 두 번째, 성능. 웬만한 1종 드론 이상의 높은 작업 능력과 안정적인 비행 성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점수는 8.5점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강성이 높고 감량이 많이 된 고급 사양의 프레임으로 기존 많이 판매된 EFT사의 E 시리즈나 JIS사의 MV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프레임의 소재가 한 단계, 아니 두세 등급 더 높기 때문에 제 점수는 8.5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성. 가벼운 무게, 콤팩트한 사이즈로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하고, 탈착식의 편리한 약재 탱크와 입재 탱크,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8.1점으로 하겠습니다. 완성도. 이미 수차례 리뉴얼을 통해서 거의 고장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에 제 점수는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의 평점은 8.4점입니다. 1에서 4는 별로, 4에서 7은 평균, 7에서 8은 좋음, 8에서 10은 아주 좋음입니다. 여기까지 카본 프레임의 높은 강성과 가벼운 무게의 2025년 AF151의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수사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투스카이사의 지적도 자동 방제 드론인 반디 S1 플러스 리뷰 영상입니다. 농업용 드론 반디 시리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설립된 메타 로보틱스사에서 출시한 농업용 드론으로서 그 당시 DJI사의 N3AG, A3AG
기반으로 대다수의 농업용 드론이 제작되었던과 다르게 픽소크 기반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10m급의 반디 A1 등 1세대 농업용 드론을 보급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독특한 디자인,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나름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에 한 획을 그은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2021년 메타 로보틱스사가 인투스카이에 매각된 후 2022년 인투스카이사의 플렉스9 기반의 프레임과 반디 시리즈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출시한 드론이 16m급의 반디 S1과 20m급의 반디 S2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RTK 기술을 적용한 반디 S1 플러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반디 S1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적도, 자동 방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RTK를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비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일반적인 매핑 형식의 자동 방제 기능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필지만 클릭만 하면 지적도가 활성화되어 간단하게 방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농업용 드론을 직접 비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신 농업인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디 S1 플러스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앤 파워 시스템. 두 번째,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지적도 자동 방지 시스템.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다섯 번째, 스프레이 앤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과 파워 시스템입니다. 반디 S1 플러스는 인투스카이사의 대표적인 플렉스9 프레임을 기반으로 양옆에 가운데 암 두 개를 추가하여 농업용 드론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선호하는 X6 헥사 타입의 드론입니다. 전통적인 모습의 농업용 드론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익숙한 형태의 X6 헥사 타입입니다. 동체 내부 하부에는 카본 플레이트를 베이스로 가운데 육각암을 배치하고 진동 방지를 위해서 상부에 알루미늄 탑이 고정되어 위아래에서 카본암을 단단히 잡아주는 샌드위치 형태로 기존 EFT사의 E 시리즈보다는 진동 방지 부분이나 내구도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예전에 타벡스건사의 10에서 16리터급 드론에 적용되었던 보강 구조로 제가 타벡스건사의 드론을 처음 봤을 때 독창적이고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타벡스건사 농업용 드론이 상당히 튼튼했고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타벡스건사에서 자체 개발한 T 시리즈의 FC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여러가지 최적화 문제 때문에 국내 도입을 포기했던 우픈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용 드론 트렌드가 생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카본 나일론 등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통으로 짜서 넣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고 무더운 날씨에 사용 시 유격이 발생하여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에 비해서는 예전 방식이기는 하지만 다이캐스팅이 아닌 CNC 가공이라던가 상당히 고민하고 만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고비용의 프레임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결합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내구도 부분에는 EFT사의 E 시리즈나 G 시리즈보다는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투스카이사의 여러 프레임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프레임 중 하나가 아닌 듯 싶습니다. X6 헥사콥터의 특징으로 좌우 폭은 2422mm, 앞뒤 길이는 2204mm입니다. 기존 쿼드콥터보다 상당히 넓은 동체폭을 확보하고 있으며 높이는 RTK 모듈이 최상단으로서 730mm이며 16리터 드론이지만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프롭을 폴딩했을 때는 좌우 폭은 1680mm, 앞뒤 폭은 1460mm입니다. 보통 1700mm의 폭을 가진 포터를 고려해 봤을 때 탑이나 레일 호루에 간섭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돌려서 적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차량에 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방대 차량 제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폴딩하는 방식은 고정하는 장치를 돌려서 풀고 옆으로 밀어서 고정합니다. 폴딩했을 때 좌우폭은 980, 앞뒤폭은 1100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최근 BMS 스마트 배터리 사용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반디 S1 플러스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소프트백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상 같은 용량의 12세 22,000 스마트 배터리는 들어가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하니 기존 배터리를 보유하신 유저분들이 추가로 드론을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투스카이에서는 더 큰 사이즈의 배터리 케이스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디 S1의 자체 중량은 스펙상으로는 배터리 포함하여 22.5kg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자체 중량만 17.7kg, 배터리 무게는 5.8kg로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 총 무게는 23.5kg였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8.5kg 되어 있어서 최대 페이로드는 14.9kg, 초경량 비행장치 1종 드론에 속합니다. X8 모터의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권장 페이로드 중량은 5에서 7kg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하며 권장 최대 이륙 중량의 경우 38.5kg로 모터 스로틀 65에서 67%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터 사양을 고려했을 때 16리터 작업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액제 탱크의 용량은 17.5리터이고 비료 살포기의 용량은 50리터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12kg에서 한 13kg 이하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터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버잉사의 X8 모터를 적용하였습니다. 헥사 타입의 X8 모터에 최신 버전의 3011 프롭을 적용했습니다. X8 모터에는 처음에는 3090 프롭이 규격이었으나 중간에 신형 3090 프롭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3011 프롭이 X8 모터에는 전격 규격이니 정품 3011 프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S를 위해서 입고된 드론을 정비를 다하고 비행 테스트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모터 진동으로 안전성이 떨어져 굉장히 불안한 드론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출고 시 제공하는 정품 프롭이 아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비품 프롭을 구매하여 장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AS를 진행하면서 바빠서 쇼츠로만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진동이 그렇게 심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기체의 진동이 심해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미처 담지 못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방제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품이 프롭이고 프롭 가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프롭 가격을 아끼려다 모터가 고장나거나 심하면 프레임 부분까지 변형이 올 수 있으니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정품 프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인투스카이에서 직접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인 반디 플레이 앱을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인지 방제 설정을 보다 쉽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제 세팅이 쉽다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의 견해입니다. 아무리 쉬운 프로그램이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에 적응만 한다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의 유저분들에게 유리한 점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글자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특히 자동 방제 설정창의 포인트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른 글자들도 이 정도 사이즈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투박한 디자인의 세련된 맛은 떨어지지만 고령의 유저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디 S1 플러스는 시동 거는 방법이 주로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교육원과 저가형 드론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지휘 계열의 FC와 달라서 처음 이 드론을 사용하신다면 시동을 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자동 테이크오프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종기 스틱으로 시동을 걸지 못하더라도 디스플레이에서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기는 기존 반디1 S와 다르게 모니터 일체형의 MK15를 적용해서 핸드폰을 거치하여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와이파이나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FPV 카메라의 전송 속도가 빨라서 화질이 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종기를 켜고 부팅하는데 약 30초, 조종기가 켜진 뒤 드론과 바인딩 되는 데는 대략 30초 정도, 총 1분 정도가 소요되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편입니다. 세 번째, 지속도 자동 방지 시스템. 반디 S1 플러스가 기타 다른 드론들과 차별화된 점은 바로 지적도 자동 방제입니다. 기존의 자동 방제의 경우 매핑을 통해서 방제 구역을 설정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드론으로 3D 매핑을 통해서 방제 계획을 설정해야 했는데 반디 S1 플러스는 와이파이나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해서 방제 필지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지속도상 방제 계획 설정창이 팝업되기 때문에 쉽게 방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와 실제 방제하는 구역에 일부 오차가 있기 때문에 방제 구역을 이동시키거나 장애물을 잘 확인하고 버퍼존을 조금 넉넉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적도와 실제 방제하는 구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방제 구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도 자동 방제 시스템이 인투스카이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DJI의 MG1 시리즈의 창국 총판이었던 오토월드에서도 지적도 자동 방제 드론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드론도 향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 연락주세요. 네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 반디 S1 플러스는 RTK 모듈이 추가되어 기존 GPS 대비 오차 범위를 줄여 더욱 정밀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인투스카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행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확실히 일반 GPS 드론에 비해서는 비행 안전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습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최대 이력 중량은 38.5kg로 초경량 비행장치 1종 드론에 속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셀 22,000mAh 배터리 2개를 사용해서 공기체 기준 16분 비행, 풀 페이로드 기준 7분 비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제 탱크 살포 시 10m 기준으로 약 2회, 비료 작업 시 15kg 비료 3포에서 4포 정도는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료 작업은 비행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 반디 S1 플러스는 하버잉사에 5리터 펌프를 장착하였으며 노즐의 구성은 총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방과 중심 카본의 모터 밑에 EFT 노즐 어셈블리가 장착되어 있고 노즐 팁의 경우 기본으로 리챙사에 11001호 플랫 노즐이 각 1개씩 총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플랫 노즐의 경우 약제가 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노즐 방향을 항상 비행 방향 수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를 하면서 살포가 완료된 후 약제를 재충전하고 이륙하여 살포하려 할 때 에어가 차서 분사가 안 돼서 다시 착륙해서 에어를 빼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정말 간혹 발생하기는 하지만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시간 낭비와 더불어 이륙하면서 소모된 배터리 전력을 생각하면 방제 효율이 정말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디 S1 플러스는 에어 스위치를 장착해서 이 스위치를 조금만 열어놓고 사용한다면 에어가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시작 전 밸브를 열어 에어를 빼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제 점도에 따라 분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같은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키성량에 따라서 밸브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에어가 차 있다면 직접 열어서 다시 잠궈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입제 살포통은 50리터로서 부피가 큰 벽시종자나 라이그라스 한 포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특히 최신 교반기가 들어가 있어 종자 파종 시 막힘없이 잘 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제 작업에서 입제 작업으로 교체할 때 버티컬 교체 방식을 채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며 이 밖에도 항공잭 구조를 적용하여 액제 라인과 입제 라인 교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체를 해보았는데 비교적 편리한 편이었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특히 수도용 제초제인 카운실 입제나 도복 경감제인 안빌 입제, 원해용 제초제인 스톰프 등 가루가 게이트에 끼어서 개폐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한 나노 게이트 3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이런 입제 타입의 약제도 잘 살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약 입제 타입의 경우 조립식, 흡착식 등의 입제 타입별 차이가 있으며 제품의 원재에 따른 레시피, 농약회사의 제조 설비, 그리고 제조회사의 노하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용 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디 S1 플러스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 3가지.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지적도 자동 방제 시스템입니다. 사실 저는 직접 조종기로 드론을 제어하는 수동 방제를 권장하지만 드론 조종에 부담을 많이 가지신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반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 방제 방법은 사용 방법만 잘 숙지하신다면 편리하게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RTK 모듈입니다. 인투스카이에서 교육용 드론에 장착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 드론에 처음 도입한 모델이 바로 반디 S1 플러스입니다. 기존 농업용 드론을 사용해보는 분들이라면 GPS의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안정적인 호버링과 보다 정확한 조종타 등 RTK 모듈을 통해서 비행이 보다 편리합니다. 또한 방제를 하러 가서 무심코 바로 약제를 먼저 다 넣고
이륙을 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약재를 비우고 다시 지저귀 컬리브레이션을 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디 S1 플러스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그런 지저귀 컬리브레이션과 같은 수고스러운 방법 없이 방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프레임 내부도 귀한 헥사 프레임입니다. 내부 메인 프레임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이캐스팅 방식이 아닌 CNC 방식으로 제작한 알루미늄으로 고정하여 상당히 튼튼한 편이며 최근 개발되는 드론들이 날개가 4개인 쿼드 타입이 대부분인데 반디 S1 플러스는 초보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헥사 타입입니다. 헥사 타입이 사고가 났을 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자분들이 선호하는 드론 타입입니다. 장점 다음으로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점이었던 지적도 자동 방제입니다. 지적도를 터치만 하면 바로 경계가 설정되고 방제 설정을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해야 하는데 사실 편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차에 의해서 자동 방제 설정 방법이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직접 수동으로 방제를 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실제 방제를 해야 하는 필드에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대리점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상시 어떤 조작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소 올드한 프레임 타입입니다. 반디1 S 플러스의 프레임은 조금 올드한 타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되는 드론의 랜딩 기어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하는 추세인데 반디 S1 플러스는 과거의 방식인 카본 타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가 용이할 수도 있지만 카본 랜딩 기어의 경우 잦은 이착륙과 약재 장기간 오염되면 하단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파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견고함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약재 탱크도 상당히 오래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과 특히 배터리 트레이의 경우 프레임 하단에 위치하여 배터리 교체 시 무릎을 꿇어야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등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드론들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했는데 다음 모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터리를 2개 꽂아야 되는 것. 6셀 22000 배터리 2개를 묶어 한 세트가 되는 기본 구성으로 충전이나 관리 시 불편합니다. 배터리 트레이를 별도로 만들어 약재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유저들의 상황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의 타입이 다른데 BMS 스마트 배터리나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경우 트레이 사이즈의 한계로 인하여 적용시키지 못하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종합 평점입니다. 반디 S 플러스의 가격, 성능, 편의성, 하드웨어,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으로 5점 이상이면 사용할 만한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RTK 모듈과 지적도 자동 방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1종의 16리터급 드론치고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반디 S1 플러스 드론 본체와 MK15 조종기, 6셀 22000mAh 배터리 6세트, 충전기, 50리터 비료 살포기까지 다 해서 가격이 2천만원 초반대입니다. 2천만원 초반대 가격임에도 배터리가 소프트팩 배터리 타입인 점, 노즐이 EFT 기본 제공형의 플랫 노즐,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차라리 드론에 적합한 콘제 타입이나 티제사의 정품 노즐을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보조를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드론이지만 조금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능. 1종 드론인 점을 고려하면 16리터 약재 탱크와 4개의 노즐,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비행 성능은 RTK 모듈이 적용되어 비교적 준수한 비행이 큰 장점이며 작업적인 부분에서 액재 작업 시 2회 정도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지작의 컬리브레이션을 잡지 않아도 되지 않는 점과 지적도 자동 방제는 분명히 편리한 기능으로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제 설정 등을 숙지해야 하고 살포하는 약재 타입에 따라서 작업 세팅을 잘 해야만 합니다. 폴딩 타입이지만 비교적 큰 사이즈이고 배터리 교체 시 허리를 숙여야 하고 약재 충전 시 투입구가 좁아 불편한 점이 있어 10점 만점에 6.7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다소 부실한 랜딩 기어, 호환성이 떨어지는 배터리 트레이 등 아쉬운 점도 있지만
EFT사의 프레임 등 최근 원가 절감을 하려고 만든 하드웨어에 비해서 내구도 높은 CNC 가공 알루미늄과 카본의 샌드위치 체결로 비교적 튼튼한 메인 바디를 설계하여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생각해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완성도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시 조종기 등 물건을 캐노피 위에 비치할 공간도 있고, 그리고 꽤 튼튼한 메인 바디, 반디 플레이어 앱 등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직접 완성했다는 점 등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사용자 편의성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져 10점 만점에 6.7점을 주었습니다. 전체 평점은 6.9점입니다.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농업용 드론 제작사인 인투스카이사의 반디 S1 플러스 상세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사TV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대형화되면서 DJI T40, AFI 60m급 AF-FX X40과 같은 대형 드론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드론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10m급이나 15m급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m급의 농업용 드론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30m급보다 20% 가벼운 무게로 1인 운영이 가능한 30m급의 B35R을 출시해서 화제가 되었던 신생 브랜드 BTM의 20m급 농업용 드론 B25입니다. B25는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m 약재 살포 또는 20kg 비료 한 포를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자가 방제 또는 1인 방제를 위한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 두 번째는 간단하게 비행을 준비할 수 있는 폴딩 시스템과 내구성 있는 프레임.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선호도가 높은 원심 노즐 장착 및 작업 능력이 향상된 최신의 배터리 시스템. 이 세 가지 사항을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 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 방제, 즉 1인 방제를 하는데 기체가 너무 크면 들고 내리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요. B25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에 공기체 중량이 20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튼튼합니다. 첫 번째로 프레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드론 전문 회사인 AFI의 기술로 만든 프레임은 수평형 트러스 구조로 기체 강성을 높인 메인 프레임 바디에는 플라스틱 소재 하나 없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구성된 모듈 타입의 프레임으로 정말 무게는 가볍게 하면서 내구성은 상당히 높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EFT사의 E프레임이나 G프레임, JIS사의 MV 프레임의 경우 사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메인 프레임과 암을 연결해주는 폴딩 힌지 부분이 사출 형식의 플라스틱이 아닌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CNC 가공을 통해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강성을 높여주어 프레임의 강도는 높고 무게도 감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5는 지금과 같이 암을 다 펼치고 프롭을 펼쳤을 때는 가로는 2130mm, 세로는 2120mm이고 모터 축간거리는 1725mm이고 드론 최상단부까지 높이는 670mm입니다. 적당한 높이의 프로 포지션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륙 공간이 협소하거나 주변에 잡초가 있는 지역에서도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20m급 프레임에도 원터치 폴딩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암 고정 방식은 암 고정 장치를 돌려서 잠그는 스크류 방식으로 특히 더운 여름에 귀찮은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잠금이 수시로 풀리는지 확인을 해줘야 하며 이물질이 껴서 잠궈지지 않던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B25의 경우 원터치 폴딩을 적용하였으며 수평 프레임에 Z 폴딩 방식을 채용하여 폴딩 간섭을 줬고 폴딩 방식도 다른 20m급과 같이 돌려서 고정하는 스크류 타입이 아니고 원터치 폴딩을 적용하여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폴딩 암을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부피를 9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은 물론 이동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SUV 트렁크에도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B25의 파워 시스템은 맥시멈 5900W의 고출력 모터와 36인치 프로볼 사용하여 건단 출력 48kg, 맥스 100kg까지 이륙시킬 수 있어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높은 프레임 강성과 AFI사의 특화된 진동 억제 기술로 B25의 경우 풀 페이로드에서도 비행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요. 플라스틱 사출 프레임에서 볼 수 없는 비행 품질은 B25를 선택해야 되는
주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최신의 배터리 시스템 채택입니다. 새로운 B25는 기존의 소프트백이나 일반 BMS 스마트 배터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14셀 22,000mAh 배터리는 가볍고 컴팩트하며 기존 각 셀당 4.2V 일반 리포 배터리가 아닌 4.35V 하이 볼티지로 60.9V의 놀라운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파크 방지와 커런트 방지 기능은 드론을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1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OC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두 개의 배터리만 가지고도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높은 사용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스로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소프트백 배터리에 비교했을 때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의 사용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B25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로 준수한 작업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20리터 풀페이로드 상태에서도 2회 이상 최대 4회까지 여유로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기도 최신의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전용 충전기에 발전기까지 보유하신다면 배터리 2개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B25 시리즈는 일반 소프트백 배터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B25 라이트 버전이 있으니 이미 드론을 사용하셔서 배터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드론 사용이 많지 않은 경우 조금 저렴한 드론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B25 라이트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스프레이 스프레더 시스템입니다. 펌프 시스템은 오리터 펌프 모터가 2개 장착되어 최대 10리터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듀얼 펌프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진할 때는 후방 노즐에서만 약재가 살포되고 후진 시에는 전방 노즐에서만 스프레이되어 비상이나 기체로 올라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료 살포기의 경우 22리터 용량의 약재 탱크로 넓은 투입구로 비료나 입재 투입이 보다 편리합니다. 비료 살포 시스템은 AFI사의 새로운 살포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살포기는 360도 회전 타입이며 살포폭은 대략 8에서 10m, 살포 회전판은 기존의 PVC 합성 소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까지 향상되었으며 기존의 제품보다 높은 파워 서버, 더 높은 스펙의 파워라인을 갖춰 고장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분해가 편리하여 작업 후 쉽게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B25는 정말 높은 에너지 효율을 발휘하여 권장 배터리 1개 기준으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4포에서 5포, 숙련자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10포 이상까지도 비료 작업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B25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면 장점 첫 번째, 대형 드론 전문회사 AFI사의 기술을 이식받은 고성능 프레임과 안정적인 성능입니다. 기존의 20m급에는 볼 수 없는 고성능 프레임 적용으로 높은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급 기종에서나 볼 수 있던 알루미늄 합금 바디 체형으로 높은 프레임 강성으로 비행 성능 유지가 우수하고 사고 시에도 파손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편의성과 컴팩트하고 가벼운 무게입니다. 1인 사용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로 혼자 작업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 고정 방식에서 벗어난 특히 원터치 폴딩 방식의 폴딩은 사용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사용하게 도와주며 빠른 작업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높은 에너지 효율에 의한 작업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백 배터리나 BMS 스마트 배터리보다 2세대 진화된 전원 온오프 시스템 기능 등의 안전 기능이 강화된 4세대 배터리를 적용하여 배터리 사용 및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사용 횟수도 기존 20리터급 드론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높은 작업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화끈한 스프레이 시스템과 다양한 선택 옵션, 최대 10리터까지 살포할 수 있는 강력한 펌프 파워와 전후진 듀얼 펌프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도 기존 배터리와 호환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퍼스널 유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리터급에는 조금 오버일 수 있겠지만 RTK 모듈까지 장착한다면 더 정밀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장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 20리터급 고성능 드론의 등장, 기존 20리터급에서 볼 수 없었던 비행 성능과 퍼포먼스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B25의 단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입재 살포통이 22리터로 이삿걸음 20kg 한 포는 들어가겠지만 부피가 조금 더 큰 요소비료의 경우에는 한 포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한 포에 15kg짜리 이삿걸음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일 듯 합니다. B25의 가격, 성능, 하드웨어, 편의성,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점 6점 이상이면 사용할 만한 드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드론 단품과 모니터 일체형 HCB 조종기, 최신의 몰렉스 타입 하이볼티지 14셀 22,000mAh 4개,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UD4 충전기에 22리터 비료 탱크와 살포기까지 다 포함해서 아직 공식적인 세트 가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의 타입 그리고 개수, 충전기 타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리터급의 경쟁 제품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점 만점에 7.8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높은 작업 능력과 준수한 비행 성능을 봤을 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RTK 모듈이 옵션이고 비료 살포통이 22리터로 아쉬워서 7점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수평형 트러스 구조 Z 폴딩 스타일과 원터치 폴딩 등 기존 가장 많이 판매된 E 시리즈나 G 시리즈의 20리터급 프레임인 E420, GS420, JIS4의 MV20과 같은 드론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제 점수는 8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성입니다. 가벼운 무게, 콤팩트한 사이즈로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하고 원터치 폴딩 타입 적용, 탈부착이 편리한 약재 탱크와 입재 탱크, IP56등급의 방수 방진 시스템, 입재 작업 시 편의 기능과 보호 기능까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서 7.8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완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드론을 접해본 저로서는 높은 작업 능력을 발휘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준수한 마감 상태로 7.5점을 주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7.5점입니다. 1에서 4는 별로, 4에서 7은 평균, 7에서 8은 좋음, 8에서 10은 아주 좋음입니다. 여기까지 신생 브랜드 BTM의 새로운 스타일의 20m급 농업용 드론 B25에 대한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공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인투스카이의 신제품 20m급의 반디 S20V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드론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깔끔한 화이트톤과 대비되는 카본암, 모터, 랜딩 기어 색감, 전후방 LED 라이트까지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원터치 프레스 방식의 핸들, 몰렉스핀 커넥터 타입의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14셀 3000mAh 배터리, 11분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기능형 스마트 급속 충전기, 그리고 듀얼 펌프 시스템, 최신형 원심 노즐의 비행기어 시스템은 최근 많이 보급되어 있는 VK사의 V9의 고정밀 GPS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트 가격이 궁금했는데 현 시점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4개 기준으로 동급의 드론들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략 2천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디 S20V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Z 폴딩 방식의 전방이 낮고 후방이 높은 트러스 구조로 기존 인투스카이에서 판매했던 반디 시리즈와는 다른 프레임 형식으로 진동 방지 기능과 경고함의 내구성이 더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딩 시 사이즈는 가로 570mm, 세로 790mm, 높이 680mm로 SUV 트렁크에 쉽게 넣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폴딩을 펼쳤을 때에는 가로 2210mm, 세로 2220mm로 방제 차량 안에 딱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카본암을 고정하는 방식도 기존 반디 시리즈와 다르게 편리하게 원터치 프레스 방식으로 개선되어 편의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카본암을 연결하는 부위도 튼튼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랜딩 기어도 기존의 카본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알루미늄 밴딩 타입으로 설계를 해서 보다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를 보고 깔끔하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가로바가 없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깜빡했는 건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상 보여주는 느낌과 실제 프레임 구조 등에서 기존 반디 시리즈에서 많이 발전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파워 시스템입니다. 반디 S20V는 새로운 모터를 채택했습니다. 신생 모터 회사인 탑 모터사의 T20 모터를 사용하였는데요.
기존의 T 모터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14셀 80 kV 다이아미터 109mm로 맥시멈 6.5 kV 고출력 모터를 사용하여 스펙상 반디 S20V의 최대 이륙 중량인 55kg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롭은 40인치 프롭을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최근 국내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VK사의 V9을 채택하였습니다. 작년 전시회에서는 FC가 전통적인 반대 것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왜 제품명이 S20V로 변경됐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저는 반디의 전통적인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조금은 투박하지만 글자도 큼지막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곧 지적도 방제 S20도 출시를 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VK 버전도 깔끔하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직관적으로 살포 볼륨, 즉 살포량을 퍼센테이지 단위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적당 살포량으로밖에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방제 드론의 큰형님인 DJI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초보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전후방 장애물 라이다와 고도 라이다까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후방 LED가 저는 상태 표시등인 줄 알았는데 상태 표시등은 아니고 그냥 LED 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스프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반디 S20V의 살포 시스템은 20L 탱크에 최대 분당 10L를 살포할 수 있으며 듀얼 펌프 시스템으로 전진 시에는 후방의 원심 노즐에서만, 후진 시에는 전방의 원심 노즐에서만 액제를 살포할 수 있어 비산을 저감시키고 드론으로 약제가 올라타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심 노즐도 EFT사의 최신 모델을 적용해서 약제가 흘러내리는 증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살포 폭은 한 5에서 6m 정도로 운영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 시스템은 탱크 용량은 30m이며 살포기는 EFT사의 신형 살포기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살포기에는 지금 갓이 없는데요. 랜딩 기어에 맞고 튀어 올라오는 게 없어서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기어의 폭이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넓어서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행 성능과 작업 능력입니다. 작업 능력은 사실 20L급에서 조금 오버스펙에 14셀 3000mAh를 적용하여 작업 능력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직접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20m 기준 스펙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료 살포도 초보자 기준으로는 한 5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있어서 적은 수의 배터리로도 연속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장점 첫 번째, 깔끔한 외관 디자인과 원터치 폴딩, 몰렉스핀 타입의 배터리 적용으로 사용자의 작업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와 배터리로 적은 수의 배터리를 가지고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을 이야기해보면 우선 첫 번째, 최근 출시된 20m급의 드론들 중에서 DJI T25를 제외하고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입니다. T25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외관은 훌륭하지만 정비의 편의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숙달하면 적응이 되겠지만 처음에 한다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급속 충전으로 좋기는 한데 전용 발전기를 같이 구매하셔야만 합니다. 일반 가정용 코드로는 충전이 불가능하고 농업용 전기로 12kW 이상 승합하고 충전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야만 원활한 충전이 가능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요즘 대용량 전기를 다들 갖춰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20m급 1종 드론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반디 S20V의 가격, 성능, 하드웨어, 편의성, 완성도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점 6점 이상이면 사용하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드론 본체, 조종기, 배터리 4조, 비료 살포기까지 세트 구성 시 적당한 가격대로 제 점수는 6.5점입니다. 두 번째 성능, 오버스펙의 배터리 적용으로 높은 작업 능력과 안정적인 비행 성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7점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기존 반디 시리즈에 비교했을 때 발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8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성, 원터치 폴딩 스타일과 몰렉스핀 배터리 등 디자인과 편의성까지 고려한 설계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무게가 다른 20L급보다는 조금 나가서 6.5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완성도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은 물론 내구성까지 출시를 1년 정도 늦출 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7점을 주겠습니다. 전체 평점은 7점입니다. 1에서 4는 별로, 4에서 7은 평균, 7에서 8은 좋음, 8에서 10은 아주 좋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드론들과 차별화시킨 구조와 깔끔한 디자인의 반디 S20V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